유쾌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지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오늘도 호탕한 웃음으로 열어보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고 유쾌한 브런치 한 상 잘 차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숟가락 들고 얼른 오셔야죠. 유쾌하고 건강한 한 시간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비리를 파헤친 검찰총장.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싫어하죠? 좋아 죽는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배우 고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제 나이에 제 인생의 낙은 제 같은 경우는 외손녀, 외손자 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하고 같이 노는 게 정말 인생의 낙이었는데 요즘은 낙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공클에 딱 출연하면서부터 여기에서 정말 의학의 알짜배기 정보를 얻어가는 이 낙, 이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낙이 있겠지만 요 공클 보시면서 요 낙 하나 더 챙기갈 수 있어. 알았지? 네, 저도 말이죠. 이 공클 합류하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네. 일단은 저 딱 보시면 자세가 좀 많이 좀 달라지지 꼿꼿해졌어.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주당 대열에서 조금 약간 물러서셨군요.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네. 술도 조금 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생활이 조금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네. 어때요, 저 보시기에?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양상국 씨는 거짓말이 아니, 들었네요. 눈을 너무 저한테 팍 묻으셨어요. 지금. 제가 거짓말할 때 눈을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버릇이네. 네. 어쨌든 저에게 심신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공클 만세! 만세! 우리 거짓말이 많이 는 양상국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이거 공크를 하면서 요즘에 어르신분들이 저를 또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요즘에 심장 쪽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공크를 보세요. 저도 이렇게 출연하면서 그냥 듣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또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멋진 우리 오가닉 토크 트리오와 함께 공개 클리닉 웰 출발해 봅니다. 먼저 1분 건강톡입니다. 설탕보다 달지만 칼로리는 낮은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사카린, 나트륨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인공 감미료가 든 청량음료를 많이 마시면 간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인공 감미료와 간암의 상관관계,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가천대 길병원 연구팀이 안구건조증 치료에 탁월한 신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안구 염증 치료에 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는 안압 상승이나 백내장 같은 부작용을 염려해야 했는데요. 이번 신물질은 기존 약물의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허리 통증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숨질 확률이 22%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신체 활동량은 줄고 낙상 위험은 늘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골절상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허리 건강 조심해야겠네요. 네, 척추 질환에다가 또 안과 질환, 간 질환, 우리 신체 부위의 다양한 건강 소식 준비했는데 이 인공 감미료, 탄산음료랑 관계 있다. 이것도 좀 충격적이고 어떤 게 좀 와닿으셨어요? 저는요, 인공 감미료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체중 때문에 나이가 드니까 이 소화력이 약하니까 잘 안 줄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칼로리가 낮은 탄산음료를 이렇게 마시면서 줄이려고 그러는데, 이야, 이게 또 역으로 또 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걱정이 또 느네. 사실은 이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인공적인 게 좋은 거는 없죠. 저도 사실 이 눈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많이 했나? 누나 지금 코가 약간 인공 아니죠? 인공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물어본 거예요. 혹시 코가 인공 같아요. 아니, 저 물어본 거 화내지 마세요, 누나. 네. 물어본 거예요. 예, 자연미인이에요. 너무 오똑해서. 그래요? 예, 예.
혹시나. 아니 근데 내가 봐도 물어보는데 왜 그래 화를 내세요? 내가 봐도 단순히 물어보는 건데 왜 그래? 내가 뭐 약간 찔렸나요? 몸 쪽에 인공이 없는 거죠? 없어요. 아, 예. 없는데. 없구나. 근데 이제 그 인공적인 게 있다면은 제가 이제 가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컬러 렌즈를 한다거나. 맞아요. 뭐 이러다 보면은 사실 이 염증 같은 게 맞아. 좀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안약을 이렇게 가끔 넣기도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신약이 나왔다고 하니까 진짜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아 근데 저는 이번에 그 1분 톡톡에서 좀 와닿는 게 제가 저번에 그 허리 통증 5개 네. 체크할 때 제가 2개가 나왔는데 근데 그 허리 통증이 심할수록 병도 생긴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지금 허리도 안 좋은데 장가를 안 갔는데 병까지 생기고 이걸 그럼 왜 이렇게 불쌍해? 그래. 아 내가 생각해도 나를 나를 제일 어린 사람이 왜 이리 불쌍해? 나를 누가 데리고 가지 하셨는데. 이거를 아, 이거. 네, 데려가실 큰일인데. 분들은 저희 공개 클리닉 웰로 연락 좀 주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죠. 워밍업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공개 클리닉 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도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다리 아파. 방치하다 큰 병 되는 무릎 관절 질환. 아프다가도 괜찮아지곤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걸을 엄두도 안 낼 만큼 병이 깊어졌다면 무릎 관절 질환의 치료법을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그러게요. 저도 아직 사실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음날 회식하고 일어나면 다음날에 이제 무릎에 멍이 들어있고 막 이런 적은 있어도 병원에 갈 정도는 적당히 없었거든요. 놀아요. 네. 그 전에 어깨 질환 배울 때 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 아픈데도 방치를 하고 그냥 두면은 합병증. 그렇지.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무릎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살짝 아픔이 있는데 또 그냥 괜찮으니까. 그렇지. 네. 병까지는 아니지. 네, 맞아요. 특히나 그 무릎 질환은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이 아프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모르게 숨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병원을 가시는 게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분 모시고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할 주치의 선생님 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선생님께서 그 무릎을 잘 보신다는 바로 그 선생님이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이고요.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주로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릎 환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릎은 무릎에도 보시다시피 뭐 뼈가 많네요. 예, 굉장히 다양한 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질환과 이야. 외상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제가 선생님 평상시에도 계단을 한 3계단 올라와 있거든요. 고산병이. 아, 네. 제가 그 키리를 예, 예, 예. 자주 신고 제가 무대에도 많이 서고 네, 많이 그렇죠.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좀 무릎이 이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네. 키릴 같은 경우는 쿠션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중이 그대로 무릎에 압력으로 전달되고 그런 게 무릎에는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무릎은 이제 무릎을 움직여줘야지 연골 건강이 좋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관절액이 순환이 돼야지 연골에 영양분이 이제 공급이 되니까. 근데 장기간 무릎을 고정하는 그 자체가 좀 안 좋을 수 있죠. 선생님 저는 샤워를 하기 전에도 세 자릿수고 옷을 입어도 세 자릿수라서 옷을 입고 두 자릿수가 돼야 되는데 되고 싶은데 그것도 무릎에 영향이 좀 있겠죠. 아, 예, 체중하고 무릎 건강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아주 밀접합니다. 예. 또 체중에 대해서 억수로 걱정해 주시네. 두 자리로 좀 내려오세요. 네. 체중은 선생님도 지금 지금 선생님도 내가 볼 때 2자리는 아닌 것 같은. 3잔입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예. 그래도 이 네, 하체가 좀 원장님은- 통통하면 차라리 네. 낫지 않나요? 상체가 뚱뚱한 예, 것보다는. 아무래도 근육은 네. 이제 상체에 몰리는 것보다 하체하고 이렇게 밸런스 있게 키워주는 게 음. 아무래도 하지 건강에는 좋죠. 근데 원장님은 이제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서 맞아요. 버틸 힘이 있으시고 아마 다 근육 무게 아닙니까, 원장님? 네. 아, 그렇습니다. 저는 네. 선생님.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원장님의 하루가요. 근데 참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면서요. 하루를 따라가 보죠. 함께 보시죠. 전에 인공관절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 그때 같이 하신 분이에요. 또 엑스레이 일주일 만에 찍었는데 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조금 10분 늦으면 도착 시간이 30분 늦어져요. 좀 병원을 오래 비워두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징크스를 좀 많이 경험하고 난 이후로는 조금 뭐 좀 조바심 있는 건 맞아요. 기왕 또 특히 이제 수술이 많은 날이거나 안 그러면 약간 조금 좀 신경 쓰이는 수술할 때는 조금 더 일찍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게 수술에 참고되는 자료를 아침에 찾아보는 경우도 참 많고. 근데 제가 마실 건 아니고요. 네? 저 교수님께 제가 조금 조언을 구할 게 있어서. 네, 커피를- 옆방에 뭐. 아, 이 방에 계신 교수님이 네. 계시는 모이죠? 네네. 저 연사. 좀 고민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어깨 수술하신 분인데 이게 막바로스코프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레노이드도 이렇게 부러졌고요. 메디알 보드도 이게 이거를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메디알 보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만 살아있으면 이거는 손 안 대도 사실 별 문제는 없는데 그지? 안 그러면 좀 한 3, 4주 지나서 그냥 스코프를 할까요? 환자한테는 좀 3, 4주 지나서 합시다 해가지고. 뭐 환자 사정 보고 가야지 뭐 저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예. 갖다 놔. 알겠습니다. 딸이 영국에 있는데 저희하고 시차가 좀 다르잖아요. 처음으로 바깥에 나갔나 봐요. 사진을 보내주네. 딴 사람 카톡은 다 무음으로 돼 있고 애 카톡만 이제 소리를 내놔가지고. 우리 작가가 말이야 선생님한테 카톡을 크게 보내도 안 받으신다더니 이유가 이거네. 예. 무음으로 돼 있고. 자 가시죠. 예, 7층부터 해변을 도는데 7층까지 걸어가신 거 지금? 예. 와. 아무래도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해진 돌 때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좀 어떠셨어요? 요거는 내는 별로 아픈 줄을 모르겠는데 예. 요거 아빠 시기 가지고 예, 한번 봅시다. 자, 무릎 쫙 펴볼까요? 펴는 거는 괜찮아요. 네, 무릎 쫙 펴. 지금 무릎 딱 펴면 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손이 안 들어가도록, 여기 보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도록 쉴 때는 무릎을 쫙 펴야 돼요. 예. 자, 운동을 할 때는 여기 글타 앉아서 하시는 거 아시죠? 자, 글타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래가지고 예, 내가 내 발로 이래가 자꾸 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리 올리는 것도 요리 구워가 이러면서 내가. 자, 이 굽힐 때도 예. 자기 힘으로 충분히 굽혀주는 게 좋거든요. 자기 예. 힘으로 충분히 굽혔다가 부족한 부분은 요 다리로 더 굽혀주고, 예. 이래가. 예, 더 굽혀주고, 그다음에 펼 때도 쭉 예. 자기 올리가 이거 또 이리 우리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한번 봅시다. 오늘 어느 쪽 무릎 수술 하실 예정이죠? 예, 펴시면 할게요. 오른쪽, 왼쪽.
전방 십자인대가 좀 안 좋은 부분은 내시경으로 조금 손을 볼 거거든요. 그거 보고 만약에 이제 이 인공관절 이 부분 치환술이 가능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절개가 들어가지. 그 저 내시경 볼 때 어머니 안 재워드리고 같이 한번 보고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때 거기까지만 같이 보고 반찬술 하게 되면 주무시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 오전에 면담을 합시다. 예. 오전 회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보니까 환자분들 연령대도 참 다양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50대 이상의 환자분의 경우는 대부분 퇴행성 질환으로 관절염으로 오신 분이 많고, 그래서 보통 입원하신 분들은 뭐 인공관절 수술이나 뭐 부분 치환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좀 연령대가 높으신 그 좀 낮으신 분들은 외상이나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반월상경골 파열이나 십자인대 손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관절염은 이거 아프다 말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관절염도 이제 초기, 중기, 말기 뭐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증상이 좀 다른데 초기는 일상적인 사용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좀 뭐 평소보다 좀 많이 걸었다든지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했다든지 하면 그 다음 날이나 그 이후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점점 이제 중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이제 일을 하거나 걸을 때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 때는 일상적인 생활이 전혀 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외관상 보더라도 다리가 너무 휘었다든지 변형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많이 얻고 있어가지고 다리가 O자가 돼가 어릴 때부터 O자가 돼가 자란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반인들도 O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O자가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걸어다니면 체중이 무릎 한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고 내측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쪽 이제 관절 연골이 빨리 닳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지. 거죠. 맞아, 어렸을 때 안장다리 고친다고 저도 막 어렸을 때 뭐 발레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뭐 그게 되게 많이 이제 했거든요. 조기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점점 이제 O자형 다리로 변형이 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왜 할머님들 다리가 이렇게 좀 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많구나, 예, 그죠?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이뻤었대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예쁘시고. 네. 지금 무릎 이야기해. 그래서 상관없어. 동네 그 어르신들이 저 이쁘다고 네.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들쳐업고 이렇게 많이 다니셨대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아이고 업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오다리 될까 봐. 네, 오다리 될까 봐 할머니가 예. 쭉쭉쭉쭉 그냥 다리 이럴 줄 알았으면 펴주고. 동네 할매들이 많이 얻고 댕기지. 그래서 뭐 떠올리도 안 했을까 이가. 그 할머니가 아주 잘 그렇죠. 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가 일자형. 곧답니다. 진료실에서 저렇게 다 착용을 네, 하시나 봐요. 요즘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안녕하세요, 형님. 예.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한번 봅시다, 어머니. 한 5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아니, 7년 됐지요, 얼추. 7년 다 돼가지요. 수술한 지는 예, 7년 됐는데 예. 그때 오시고 한 번도 안 오셨네. 예. 요즘 좀 어떠신데? 지금 다리가 좀 시원찮, 어디가 불편하세요? 두 다리 다 해. 예, 어디가 뭐가 불편하신데? 그런 걷는 게. 예. 무릎 한 굽혔다 뺐다 한번 해볼까? 무릎 굽혔다 뺐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예. 여기도 한번 굽혀볼까요? 지금 무슨 검사 하시는 단순 건가요? 방사선 사진, 엑스레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엑스레이 찍는 거죠. 예. 예, 들어오세요, 어머니. 지금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전부 이제 고관절 한 가운데에서 발목 한 가운데로 손을 딱 내려 보니까 한 가운데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볼 때나 이렇게 볼 때나 이렇게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약간 무릎이 조금 힘이 없고 걷는 게 조금 불편하고 하면 오히려 근력 키우는 운동을 조금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어머니. 네. 하여튼 전혀 뭐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운동 열심히 하세요. 예. 어디가 조금 불편하면 큰 병이 아닐까 싶어서 불안해 오시는데
뭐 크게 이제 의사가 큰 병이 아니다라고 그냥 하면 괜찮은갑다 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은 그 문제가 되면 통증이 위주가 되지 뭐 걷는데 힘이 없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힘 빼보시고 예, 따끔합니다. 따끔합니다, 어머니. 자, 지금 아프세요? 괜찮죠? 예. 자, 무릎 한번 굽히고 펴고 한번 해볼까? 괜찮죠? 여기도 한번 굽히고 펴고 해볼까요? 막바로 이제 걸으셔도 됩니다. 예,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예. 네. 네. 네네네네. 그때까지는 어머니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거를 좀 보는 거지. 전번 시술 때 내가 관리를 좀 잘 못해가지고 예. 지금 아예 그냥 청소만 했으면 그게 제일 희망사항이고. 어머니가? 예. 근데 저는 그 청소만 하는 게 그 상태가 좋아서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무릎 안쪽 연골은 분명히 들어가 보면 뼈가 많이 노출돼 있을 거예요. MRI상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안 좋을 거거든. 근데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하게 되면 전 치환술하고 그 부분 치환술하고 그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전 치환술을 보통 하게 되면 보통 수술 적응증이 퇴행성 관절염 뭐 4기 이상이 돼야 되거든. 4기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연세도 65세 이상에서 보통 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지금 만약 전 치환술을 하게 되면 너무 연세도 좀 젊으시고 여기 보시면 한 이 정도 뭐 이거는 굉장히 좀 심한 거죠. 한 이 정도의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전 치환술을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은 사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만약에 청소하고 나온다는 게 이게 너무 건강해서 청소하고 나온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2분 이상으로 연골이 떨어졌을 거예요. 최대한 뭐 더 관리를 해보고 나서 정 안 되면 나중에 전 치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오른쪽에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고 내측만 관절염이 있는 거지. 관절 내시경을 해서 이제 반월상 연골만 제거를 할지 여기에 플러스 이제 부분 인공관절 수술 요거를 할지 말지는 들어가서 결정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뭐 대부분 이제 감염의 위험성 요게 조금 뭐 제일 신경 쓰이는 거지 그 외에는 아주 큰 위험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전 치환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분 치환술을 하면 관절 운동도 좀 잘 되고 아픈 것도 좀 빨리 좋아지죠. 그 밖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전 일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원장님 환자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아까 마지막에 그 나오신 어머님이 청소라도 좀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게 이게 무릎 꿇고 걸레질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네, 그게 그냥 그런 청소가 아니고 우리가 뭐 집이 좀 지저분하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도 관절 안에 뭐 떨어진 연골 조각, 또 염증 조직, 뭐 찢어진 뭐 반월상 연골, 인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거를 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고. 근데 그 환자분은 어떻게 자기가 그걸 알아요? 그걸 청소를 해야 돼요? 그분은 뭐 딴 병원에서 한번 관절 내시경을 한 1년 전에 하셨어요. 하시니까 그때 이제, 보신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집을 새로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을 제거하는 거는 그냥 뭐 집에서 청소하는 거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죠. 저는 이렇게 집에서 청소를 하고 싶으시다는 건 줄 알고. 네. 관절 안쪽을 청소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릎 관절 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뭐 수술을 하는 건 또 아닌가 봐요. 그렇죠. 뭐 퇴행성 관절염 뭐 우리가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뭐 진통 소염제를 이용해서 뭐 대증적인 치료를 하고 그리고 더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도록 이제 많은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서 중기 말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우리가 무릎은 세 구역으로 나누는데 뭐 안쪽만 연골이 닳았다. 그러면 바깥쪽까지 치환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쪽만 치환을 하는 게 부분 치환술. 야, 이거 여기 사진에 보면 흰 부분이 작은 거는 이제 그렇죠. 부분 치환을 예, 한 가운데 건가요? 예, 좌측 부분에 있는 것이 안쪽만 했죠. 내측 부분만. 이게 부분 치환술이고 이제 양쪽 다리 모양이 나와 있는 게 전 네. 치환술이죠. 이거 저분은 바깥쪽까지 같이 양쪽을 있는 다 거죠. 하셨네요. 예, 대개는 양측으로 다 관절이 생기죠. 생활 습관이 비슷하니까. 아이고 시간이 좀 남아서 환자 들어오기 전까지 빨리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식사 시간 먹었다 우리가. 아니, 병원밥 맛있나요? 아우 저희 병원밥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짬내서 드시는 거구나. 진짜. 자, 메스. 자, 시작합니다. 자, 스트레이트. 아, 여기 아까 그 여자분인가요, 이분이? 네, 맞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환자분 요 내시경 요 사진 보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수술하려고 했던 안쪽이에요. 안쪽 위에 보면 연골이 지금 없어가지고 뼈가 노출된 부분 있죠. 물렁뼈 제거를 했는데 요 가운데 쪽에 물렁뼈가 또 더 찢어지면서 아픈 거예요. 요 가운데 물렁뼈가 찢어진 부분이 보이죠? 원래는 요 가운데 요 물렁뼈가 안 찢어졌을 거거든. 예전에는 길게 찢어져가지고 좀 다듬었는데 이번에 물렁뼈가 한가운데로 찢어졌어요. 이거는 정리하고 나갈 수밖에 없고요. 어른들한테서 이렇게 퇴행성으로 찢어진 경우는 테두리를 꼬매도 이거는 100번 떨어지기 때문에 꼬매지는 않습니다. 좀 안 좋은 부분 뒤쪽 물렁뼈를 제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리만 하고 나가셨다가 뭐 쓰는 때까지 최대한 써보고 정 안 되면 나중에는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치환술은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분만 문제가 있으면 반치환술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무릎 앞쪽에 지금 연골 지금 연골 떨어진 부분 앞쪽으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지금 반치환술을 해도 나머지 부분 연골이 안 좋기 때문에 반치환술만 해서는 좋은 효과를 못 보지. 조만간에 또 무릎이 아파서 전치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할 수가 없지. 하면 안 되지 사실은. 안 되겠다. 수술 준비한 거 그거는 그쪽 이야기해서 물리를 해야 되겠다. 요 뒤쪽에 물렁뼈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 이 뒤쪽 물렁뼈 그냥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끼어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증상이 지금보다 나을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 물렁뼈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이 물렁뼈 기능이 없어지니까 요 뼈하고 요 뼈가 부딪혀서 아픈 거니까 그 내시경 효과가 별로 사실 뭐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찢어진 걸 놔둬 놓으면 이제 연골이 더 빨리 상하니까 찢어진 부분, 안 좋은 부분은 그냥 도려내고 좀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활을 해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라낼 겁니다. 뒤쪽에.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청소한다는 지저분한 거 좀 제거하고 뭐 찢어진 건 좀 잘라내고 이렇게 청소한다는 거죠. 자, 쉐이브. 요것만 딱 자르면 되는데 이게 펀치로 제거가 안 되네. 두꺼워서. 요것만 자르면 끝인데. 아, 되겠다. 카글레이션. 스톱. 물. 자, 쉐이브. 자, 비스코실 주고. 허박 주시고. 자, 테이블 조금만 업 좀 해주시오. 허박 주시고 수술은 끝났습니다.
이제 봉합하는 부분입니다. 뭐 한 1cm 정도 되는 절개가 한 2군데 됐고요. 그 부분 크진 않겠네요. 내시경은 그렇게 큰 흉이 나지 않습니다. 환자분 주무시나? 네, 이거 뭐 인공관절 수술할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나중에 정 안 되면 전치 완수를 하는데 너무 나이가 젊으셔서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1년이고 2년이고 더 쓰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좀 관리하면서 조금 더 써봅시다. 수술 잘 됐고 지금 뭐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의 그다음 오다를 내야죠. 뭐 병동에 올라가서 이제 오다도 내야 되고 어떻게 이제 또 수술 기록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했으면 하면 환자가 분명히 좋아하긴 좋아할 거라 증상은 좋아질 것 같은데 오래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의학적 용어로도 롱지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바깥쪽하고 앞쪽이 연골이 어떻게 보면 닳기 시작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오래 갈 거냐. 1년 갈 거냐, 2년 갈 거냐, 10년 갈 거냐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하니까 뭐 하나 안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소견을 알아야지. 잘 굽혀지는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야. 와. 아우,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우,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해보는데 난 이렇게 왜 이렇게 막 내 무릎이 시린 것 같지? 네. 관절 내시경술의 그 마지막에 이게 하신 게 이제 인공관절술이에요, 그죠? 네네. 네. 마취가 근데 어떤 분은 깨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잠들어 계시고. 아 그러니까 이 전신 마취가 아닌데 그것을 뭐라는 게 빡빡빡 사고 뭐 꽉 이런 소리 들리면 네. 와 환자가 이거 완전히 기절하겠는데. 예, 아무래도 뭐 전신 마취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이 수술을 하면 심장이나 폐 질환 환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다리 아래쪽만 부분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를 하고요. 들리는 소리는 누가 감당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약으로 조금 재워드리고 우리 수면 내시경 하듯이 재워드리고 자게. 예, 귀에는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 환자분이 근데 사실 이게 수술을 약간 좀 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수술을 안 추천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근데 뭐 일단 원칙에 맞춰서 이제 수술 적응증이 되는 환자는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정상을 보면 무릎 내측만 통증이 있기 때문에 반추환술 하면 당장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방 십자인대도 좀 안 좋고 바깥쪽 연골도 안 좋고 무릎 앞쪽도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부분 취환술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이냐. 그 나중에 이제 앞쪽이나 바깥쪽이 안 좋아서 그때는 전취환수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 넣었던 걸 다시 빼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쓰실 만큼 쓰시고. 그게 좀 더 쓰시고 네. 도무지 안 되면 전치환수를 해서 아껴 쓰시는 게 환자분 고생 덜 하시는 거고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아니, 원장님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양심적이세요. 그래요. 네, 사실 무릎 수술할 때 또 네. 위험을 감수해야 될 정도로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네, 뭐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요즘은 네. 아무래도 뭐 노인 연령분이 많고 또 인공관절 역사가 굉장히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하는 수술로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수술은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수술하게 되면 무조건 수혈을 해야 될 정도로 출혈도 좀 많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철분 제제를 좀 투여를 하거나 또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좀 지혈할 수 있는 그런 조용약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쪽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거의 수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한 10명 하면 한두 분 정도고.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하는 수술이지만은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다. 신중하게 예, 맞습니다. 해야 돼요. 우리 수술한 환자가 2층 맞지? 저희 그 식후실에 계세요. 아, 방금 이거 우리 수술 본 그분인가요? 네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지요? 퇴행성 관절염을 뭐 사실 이게 더 이제 진행된 걸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면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데 무릎이 90도 이상 안 구부러지는 생활을 하면서 근력을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쪼고리가 앉거나 무릎 꿇고 앉거나 양반다리 하거나 그런 생활 습관을 이게 고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세 개가 가장 고식적인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아유,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간 지났네요. 지금 출근하신 지가. 그날 하루 일과를 이제 아주 보람되게 보냈느냐, 보람되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게 사실 결정이 나는데 이제 수술하고 수술 후에 그림이 이쁘장하게 잘 나오면 굉장히 뿌듯하고, 사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건 뭐야, 뭐 이런 생각할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골절이나 뼈를 다루거나 이렇게 하면 수술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그 엑스레이가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딱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똑같이 딱 예상했던 것만큼 딱 나오면 그게 참 그게 큰 희열이 있고 보람이 되는 거죠. 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연구실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긴 하루가 이렇게 또 저물어 가네요. 그래요. 네. 김기훈 원장님의 하루 만나봤습니다. 네. 진짜 이게 저는 볼수록 느끼는 게 의사를 시켜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원칙주의자. 야,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의사 선생님. 그것도 자신이 수술한 환자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는 이런 의사 선생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과찬했습니다. 뭐 어쨌든 물론 아프면은 선생님 찾아가야겠지만 뭐 그런 상황까지 안 갈 수 있으면 좋겠죠. 야, 일단 안 아픈 게 최고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무릎 건강을 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거는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원장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무릎 관절 질환 예방법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할게요.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를 아니 근데 이 무릎이 담배를 흡연이랑도 끊으세요. 이렇게 또 연관이 있어요. 네, 뭐 이건 뭐 공식적으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담배를 피게 되면 이 연골이나 인대, 뭐 근골격계를 이루고 있는 조직들이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생기는 거예요. 물을 3리터씩 마셔도 담배를 피면 안 되나요? 네, 담배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운동 선수들이 담배 피는 거. 저거 그러면 1년, 2년 더 못할 텐데. 뭐 이런 거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원장님도 롯데 팬이신가요? 당연하죠. 그때 옛날에 저 NC에 외국인 네. 선수가 있다가 예. 미국에 가서 한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뒤에서 담배 피는 연기 속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그래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축구 선수보다는 덜 뛰잖아요. 뛰죠. 덜 뛰기 때문에 담배 피워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관절 연골이나 인대가 노화 현상이 아무래도 빨리 와요. 그래서 맞아. 적극적으로 금연을
진짜 금연해야 된다, 그죠? 네, 다음 차트도 보겠습니다. 아유, 체중을 고인범 선생님, 체중을 조절하세요. 아니 정말 이 두 분 문제군요. 문제군요. 체중이 내가 딱 걸리네. 세 자리를 두 자리로 만드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내기 한번 하세요.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다음 갑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세요. 이거 진짜 힘이 필요하다더라고요. 허벅지에서 나오, 다른 허벅지에 저장이 허벅지가 돼. 파워존이래.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입식 생활을 하세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연골에 충격을 많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점프를 하게 되면 연골에 충격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쪼그리고 앉는 게 더 연골에 압력이 더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양반다리 하는 거,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거, 무릎 꿇고 앉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지 않죠. 그래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침대 사용하시라. 밥상보다는 식탁을 사용하시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우리 집 사람도 그래. 우리 집 사람도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식당을 가면 의자가 없으면 들어갔다가도 신발 벗고 앉아 이러면 나오고 이러거든요. 불편하죠. 아주 참 힘들어 하더라고. 그 식당도 요즘에 다 바뀌었잖아요. 많이 맞아요. 바뀌긴 맞아요. 했지. 예. 그러면 스님들은 다 연골이 안 좋나요? 그래서 살이가 많이 나오잖아. 108배 담배를 안 이거 피시지 힘드시네. 않습니까? 예? 담배를 안 피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네, 이 사람아. 담배를 피워야 되네. 스님보다 지금 스님은 무릎 더 체중이 많이 위험해요. 나가시는 담배가 거예요. 가장 큰 건가요? 담배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장국 씨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또 카더라도 근데 잘 가려 들어봐야겠죠. 카더라를 모아서 또 진짠지 가짠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 듣자. 헛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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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한 헛가지니까 가려보겠습니다. 어떤 게 헛소문이고 어떤 게 진짜일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관절 질환의 특효다. 요즘 그 줄기세포 주사 뭐 이런 거 많이 그 경험감 본 것 같은데. 자, 세 분 다 일단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이렇게 갑니다. 모두가 우를 외칠 때 X를 외치는 겁니다. 저만 또 X예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게 왜 X일 수밖에 없냐면 줄기세포가 치료의 특효면 이제 사실 우리 기훈 선생님은 이제 직업을 잃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말을 들으니까 또 사실 또 그러네. 잠깐만. 설득력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저는 듣고요. 네. 관절 질환의 이야기인데 이게 특효라고 되니까 그러니까 특효에서 조금 딱 걸리네요. 요래 살 하고 싶은 게 있네 하여튼. 이게 자, 특효 말고 이상하네. 그냥 효과는 조금 있다. 뭐 이랬으면 이랬으면 그렇지. 효과가 근데 있다. 이건 특효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X로 정답을 내리겠습니다. 상국 씨만 정답이네요. 고민을 하시다가 X입니까? 줄기세포 치료가 그 관절 질환에 도움이 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예, 이게 맞죠. 네, 이게 근데 이제 특효다 네. 이렇게 단정 지으니까 아니다. 뭐 예, 무슨 이게 소리인데? 왜 그러냐면 줄기세포 치료나 이식은 많이 하죠.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검증된 치료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O자형 다리의 환자가 있는데 연골이 없단 말이죠. 연골이 없으면 줄기세포 이식을 합니다. 하는데 O자를 교정하지 않고서는 그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조건이 있죠. 다리가 일자형 다리고 충분히 이제 체중이 충분히 분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안쪽에만 그러니까 내측에만 연골이 파괴가 돼 있다. 그러면 줄기세포 젊은 사람의 경우에서는 줄기세포 이식을 하면 아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관절염 환자는 운동을 쉬어야 한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병원 가면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또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좀 악순환 반복인 것 같아. 네. 근데 이거 우리 들어보라 해야 될까요? 정답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왜 이래? 아니 모두가 X를 외칠 때 O라고 외친. 아니 아까 저 관절염 환자나 운동을 쉬면 안 되죠. 관절염 환자도 계속 악근육, 이 다리 허벅지 근육을 계속 키워야만 관절염에 대한 것도 해결되는데 운동을 그렇죠. 쉬면 X인데 왜 동그라미 왜 그럼 쉬어야 한다.
아니, 진짜. 그렇지. 지금 상태가 다음 주에 저희 청각 전문의를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엑셀. 청력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네. 계속 이렇게 그 근력을 만들어 줘야 되기 맞네, 때문에 맞네. 과한 운동을 하셔서 네. 무리가 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운동은 근력은 필요하다. 네. 여기에서는 또 세 분 다 통일이네요. 그죠? 맞아. 아니, 운동은 근데 진짜 선생님 중요한 것 아까 같아요. 설명을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네. 선생님, 정답 X 맞나요? 네, 제가 공개 클리닉 웰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근데 제가- 학생실에 어떤 열심히 수업 잘 들었네, 참여도. 우리가. 네, 너무 보람을 느끼고. 근데 이제 약간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자, 관절염 환자 중에서 급성으로 증상이 생기는 분이 있잖아요. 무릎이 붓거나 갑자기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거나 그런 분들은 운동을 사실 쉬어야 되죠. 급성 증상이 나타나면.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 이미 떨어진 연골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나마 이제 건강하게 이제 생존하고 있는 연골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헛소문과 진짜 잘 가려봐야겠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요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김기훈 원장님 모시고 우리 무릎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을 위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가르쳐 주신다면요? 일단은 체중을 감량, 무릎이 아프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고 제 생각에는 이제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일단 침대를 한 개 구입하시고 예, 식탁에서 밥을 안 드시는 분은 식탁에서 이제 밥을 드시고 약간 생활의 변화를 좀 주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긴 하겠죠. 그건 맞아. 무릎 건강을 안에서 위해서는 네. 무릎 건강을 위해서 이제 생활 환경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요. 돈이 계속 드네요. 침대 사고 식탁 사고. 근데 지금 밥값이 덜 들잖아요. 다이어트 들잖아요. 하면 살도 내껴가지고 아니, 침대 그래가지고 수술해가 인공관절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왜 이래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식탁 그 해봐야 한 2만 원 주면 식탁 하나 삭히고 침대 한 20만 원 좀 삭히는데 그게 아니 임범쌤은 저기 밥값을 줄이면 되잖아요. 다이어트하고. 맞네. 내가 바꿨네. 아니 저도 집에 침대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이제 침대 사야 되고 식탁 있어야 되거나 돈이 드는구나.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무서워서 뭐 말을 못 하겠네. 침대를 구입할 적은 돈으로 큰 수술비를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할까요? 가족의 건강지칠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홈클.